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정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투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률가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몇 단계 위입니다. 왜냐? 원래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공정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의 규정이 있으므로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 대법원이 문재인 청와대의 하부기관, 김명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하처럼 행동하면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판결만 합니다. 그래서 답정판이라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 한다. 어제 정교조 불법화돼 있어 법의 노조가 돼 있었던 정교조를 법의 노조가 아니다 해가지고 정교조를 합법화하는 길을 터준 이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답정판이다, 답은 정해져 있는 판결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정교조니까 이 정권과 친하니까, 더구나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 그리고 지금 김명수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해체하는데 서로 콤비가 되어 있는 두 사람, 나중에 역사는 아마 엄중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될 때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김명수, 문재인 두 사람의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자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 판결은 해도 너무한 판결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에 1심,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법 해석으로는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12명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10명이 이런 말도 아닌 판결에 동조를 했고, 두 사람의 양심 있는 이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법이 정한 노조 구성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 체계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다수 의견은 스스로 정교조에 유리한 법을 창조하고 있다. 아니, 법을 창조하면 됩니까? 이게 뭐 국회입니까, 이게? 법을 해석하는 게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뒤집었으니까 이 대법원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해직 교사는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정교조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의 노조 처분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2심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의 노조 통보 절차가 상위법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엄연히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보하는 절차가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했다? 아니, 시행령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판단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뭘 동원을 했는데 그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소개를 할 가치가 없어요. 답정판이거든요. 답이 정해진 판결. 근데 이게 한두 번입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어제 구형 공판에서 2심입니다. 징역 6년이 구형되었는데 이게 11월에 이게 또 11월에 선고가 있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보통 뭐 한 달 내로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사이 이 재판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그대로 제대로 된 재판이 나오는 결과가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정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또 단독 판사가 진행할 때도 있으니까. 예컨대 국군 포로, 김정은 정권은 국군 포로에게 보상해야 된다든지,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다라는 고영주 씨의 발언이 이것은 무죄다라든지, 그러다가 2심에 올라가면 뒤집어져요. 최근에 고영주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대부분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 판결은 이제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것을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니까 죄로 볼 수 없다. 아니, 소극적 거짓말과 적극적 거짓말. 그런데 보면은 확실히 적극적 거짓말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인데. 그런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대선 주자를 꿈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이른바 민족주의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그건 가짜 민족주의지만은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하니까 한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를 이렇게 파탄내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까지 흔든 게 이게 김명수의 대법원입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자제. 사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의 견해를 경청해야 되고 국제법을 참고를 해야 된다. 국제법, 국내법이 충돌하면 국제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징용공 문제 다 해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민족주의, 그건 가짜 민족주의인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징용공 배상해라는 판결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국가 이익을 얼마나 해치고 있습니까? 정교조를 왜 이렇게 음모합니까? 정교조의 형태는 소위 민중주의인데, 민중주의는 그게 계급투쟁론의 다른 이름이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절대 합치될 수 없는 민중주의로 똘똘 뭉친 이 이념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고 해가지고 한국의 교육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앙심을 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을 하니까 역대 정부가 이건 그만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의 노조 통보였습니다. 법의 노조.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을 하면 그건 당연히 법의 노조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서니까 앞으로 이 국민들이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나오면은, 대법원이 헌법을 파괴할 때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할 때처럼 국민도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명수에 대해서. 작년에 김명수 씨가 나온 부산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김명수를 규탄하는, 제명해야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부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결코 편협된 교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닌데, 대법원장이 배출되면은 자랑하고 싶을 텐데 창피하다.
이 고향이나 모교 또는 자기가 소속된 어떤 혈연 집단에서 배척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으로부터 응징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또 그런 날이 오도록 만들어야죠. 감사합니다.